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입니다. 오늘은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칠판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펀드는 어떤 걸까요?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펀드를 제가 설명을 드려도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펀드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저는 공장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있고 회사 임대료도 지불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인프라는 갖고 있는데 돈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와서 재료를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다 팔든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든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은행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채권은 약속된 만기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빌려와서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되게 부담스럽죠. 어찌됐든 무조건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제가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면 이 100억을 쪼개가지고 한 주당 1000원씩 이렇게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얘는 기업이 좀 안 되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내 기업 자체가 떨어진 거니까. 그런데 주식이 오르면 오른 만큼 줘야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없죠. 주식이 되게 마음에 드는 돈 빌리는 수단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라는 건 뭘까요?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 상품을 가지고 중소기업한테만 투자할게. 아니면 4차 산업 관련된 데만 투자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펀드 매니저는 이 주식을 살 때 그 약속된 관련된 주식만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펀드 매니저도 짜세가 있는데 내가 중소기업만 투자할게 라고 했으면 중소기업 지수는 따라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수가 뭐냐면 그 해당 주식이 뭐 중소기업 주식이라고 하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값입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적어도 그 공부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못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지수를 따라가 줍니다. 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떨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내가 이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해서 이 정도는 내가 지켰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막 중소기업이 올랐으면은 다른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나는 이만큼 성과를 더 달래서 이만큼 더 올렸어 라는 것까지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의 개념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펀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주식을 직접 사는 거랑 펀드를 사는 거랑 이렇게 비교하면은 펀드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상대적으로. 네, 주식은 내가 중소기업을 사더라도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아닐 텐데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난 무조건 손해해야 되는데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그 지수를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쉽죠.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가 10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400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많이 갖고 있죠.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LG전자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망할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런데 지수가 1000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싼 상태니까 이 펀드를 그 지수를 따라가는 코스피에 투자되는 펀드를 가입하면 그냥 올라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가 1000인데 이게 1년 안에 회복된다 라는 건 예측할 수 없지만 10년 안에는 2000으로 다시 회복이 할 거야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를 많이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정도만 가지고 펀드를 하라고 하면은 이게 저라도 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이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적립식으로 하면 좀 안전하겠는데? 라는 방법들을 찾게 된 겁니다. 그 이론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적립식이라는 게 뭐죠? 매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치식은 한 방에 1000만원 빵 사는 거다라고 보면은 적립식은 100만원씩 10번에 나눠서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펀드를 한번 사볼게요.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 가지고 이 펀드를 살 때 이때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럼 저는 10,000원 가지고 이 펀드 1,000원짜리를 몇 개를 사죠? 10개를 사게 되죠. 두 번째 달이 됐는데 이 펀드가 가격이 떨어져서 5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10,000원 가지고 펀드를 몇 개를 사죠? 20개를 살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0,000원 이렇게 해서 원금이 20,000원이 들어갔는데 언제 파시면 되냐면 다시 1,000원으로 돌아올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 거잖아요. 그런데 10개, 20개 그렇게 해서 총 30개를 갖고 있는데 곱하기 1,000을 하면은 30,000원이 되는 거예요. 33% 수익 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원에 사서 1,100원, 1,200원에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건데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아도 수익이 나는 게 매달 정식으로 사는 방법이거든요. 자, 머리도 아프고 복잡했지만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은 잡히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주식이 이렇게 그냥 상승할 수도 있고 쭉 위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달 정식으로 사게 됐을 때 오르면 상관이 없죠. 그냥 수익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사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정도만 사도 수익이 발생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사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가 얘가 반등을 해서 한 요 정도만 달성이 돼도 요 고점 대비해서 요 정도만 달성이 돼도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훨씬 안전장치가 많죠. 정식으로 돈이 들어가게 됐을 때. 요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는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한 방에 여기 1억 사는 거랑 매달 1,000만원씩 나눠서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 한 방에 1,000만원 한 방에 1억 빵 넣는 게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한 방에 돈을 넣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매달 정식으로 넣어도 수익은 발생을 하죠. 수익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발생이 되면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무조건 수익이 나죠. 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어찌됐든 수익은 발생을 하죠. 네. 요 지점까지 안 오고 요 정도만 되더라도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요 고점까지 안 오고 요 정도만 달성이 돼도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네. 펀드의 단점이 뭐냐면 기간이 오래 걸려요. 다시 1,000원에 서서 1,000원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상황까지 됐으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도 매달 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장으로 봤을 때에는 수익이 크지 않다라는 거. 이게 단점인 겁니다. 그런데 얘가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자꾸 뭐 어디 영상이나 검색을 해보거나 정식 펀드를 막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펀드를 거치로 사지 말고 정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익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는 있어도 안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식으로 펀드를 사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싫다. 나는 아예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런 방법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컨트롤하기 쉽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펀드다 보니까 펀드를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온도 차이가 있겠죠? 저는 이쪽으로 벌써 지금 8년 차가 될 때까지 계속 이거를 공부하고 검토도 해보고 직접 투자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권유 드리면서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쉽게 다가오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렇다고 해서 원금 보장이 돼요?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올라갈 거를 예측을 하고 그게 맞물려가지고 올라가나요? 그렇게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수라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다. 네. 이쪽으로 좀 떨어지면은,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나 보다 막 사고, 막 오르면은 이거 되게 고평가됐나 보다 막 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해가면서, 이게 펀드가 이렇게 진짜 움직이는구나. 나는 그럼 이렇게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구나. 막 주식이 오르면은 돈을 막 갑자기 늘리고 싶어요. 막 오르고 있으면. 막 떨어지면은 돈 넣기가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익숙해지려고 이제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관리하는 사람은 뭘 해주겠어요. 지금 처음에 이런 원칙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문제없이 원칙과 기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엑셀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펀드 운영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순서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를 해보고 싶으시면 꼭 저한테 관리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펀드 정도도 컨트롤을 못하면 지금처럼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내 돈을 어떻게 지켜요? 약간씩 까먹는 거죠. 적금만 하시게 되면. 네, 이런 개념이니까 저한테 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경험을 하시고, 네, 이런 원칙과 기준을 맞춰서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